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논리회로는 조합논리회로와 순서논리회로입니다. 자, 조합논리회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배우시게 되는 거는 반가산기, 전가산기, 그리고 디코더, 인코더가 있고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멀티플렉서하고 디멀티플렉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합논리회로란 무엇이냐? 자, 조합논리회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입력값에 의해서만 출력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입력값에 의해서만, 입력값 하나로만 출력이 결정된다는 회로 있고, 그리고 기억 능력은 없습니다. 입력이 들어온 대로 바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불대수의 조합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명시되는 정보처리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종류에는 반가산기, 전가산기, 반가산기 두 개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감산기, 그 다음에 인코더. 감산기라고 하는 거는 뺄셈 계산에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인코더, 디코더. 인코더는 부호를 이제 만드는 거고 이진 부호로 만드는 거고 그거를 해독하는 것이 해독기에 해당하는 것이 디코더에 해당하는 거고요. 멀티플렉서, 그 다음에 디멀티플렉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중에는 다음 중 조합논리회로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조합논리회로인 것은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 중 조합논리회로의 종류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니까 자, 요것에 해당하는 부분도 특징도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아래쪽에서 자, 반가산기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자, 반가산기에서 나오는 거는 이 회로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오는 논리식 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료 올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진수 1비트에 A와 B를 더한 값과 올림수입니다. 무슨 말이냐? A와 B를 가지고 더하기, 가산기니까 더해줍니다. 그래서 0 더하기 0은 0이죠. 자, 올라간 수가 있나요? 우리 왜 자, 7 더하기 8을 하게 되면 7 더하기 8이면 15니까 하나 올라가고 5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이 올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리 올림수 이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하고 1하고 더하면 결과는 1이지만 올림수 없어요. 자, 1하고 0도 1이 돼 있고 올림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1하고 1을 더합니다. 자, 썸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랬을 경우에 결과는 올림수가 하나 있으면서 그러니까 2인데 2라고 되어 있는 숫자는 없죠. 그러니까 1 하나 올라가면서 이 자릿수에는 0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이걸 가지고 결과를 봤더니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익스클루시브 OR, 그러니까 배타적인 OR라는 뜻이죠. 그래서 배타적인 OR라고 되어 있는 건 서로 다른 입력이 들어왔을 때만 결과가 1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것에 해당하는 회로도에는 베타적 OR 그래서 이렇게 그리게 되고요. 자, OR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이제 썸을 식으로 논리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A B, 그 다음에 플러스의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입력값을 이제 캐리라고 하는 C, 자리 올림수를 하게 되는데, 자, 그랬을 때 나오는 얘는, 자, 어떨 때만 1이 나와요? 둘 다 1일 때만 1이 나오죠. 그래서 AND 게이트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쓰게 되면 A 곱 B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논리값 진리치표에 해당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것을 보고도 요 부분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OR하고 AND 게이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 회로도가 반가산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가산기, 반이니까 하프가 되겠고요. 그 다음 가산기니까 에더가 되겠죠. 그래서 하프 에더라고 되어 있는 HA라고 쓰게 됩니다. 자, 그래요. 그러므로 표시가 되어 있죠. 진리표에 의해서 출력 합은 베타적 논리합이 되는 거고, 게이트가. 그 다음에 자리올림수라고 되어 있는 캐리는 논리곱.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고요. 논리식은 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A바 B, 그 다음에 플러스 A, B바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이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A와 B의 논리 합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캐리는 A고 B 이렇게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전가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전가산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2비트 똑같습니다. 2비트와 전 상태의 자릿수 올림을 더해서 합과 최종 자릿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얘기하면 얘는 입력이 3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선이 3개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입력선 3개와 출력은 역시 S하고 C라고 되어 있는 2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입력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0001, 10, 12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앞에는 다 0이었겠죠. 그 다음 BC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시 0001, 10, 11 되면서 앞쪽은 다시 1이 됩니다. 자, 요거 세 가지를 다 더했을 때 0, 세 개를 다 더했을 때 1.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여기까지 다
1이고 올림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0, 1,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더하고 나면 올림수 하나가 있으면서 0 이렇게 표시가 됐죠. 자, 나머지도 이제 또 이 부분은 1, 그 다음에 여기는 올림수만 1이 있고 0이 있습니다. 나머지가 그리고 올림수 하나 있고 0, 그 다음에 올림수 있고 세 개를 더하는 거니까 올림수 하나가 있으면서 썸이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죠. 자, 이랬을 때, 자, 이것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가산기, 그러니까 하프헤더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해서 하프헤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프헤더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하프헤더가 두 개고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오화 게이트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프헤더, 그 다음에 오화 게이트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오화가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 이 부분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얘를 이용해서 한번 보면 지금 위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요 두 개가 자, 그 합에 해당하는 게 지금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해당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B와 C에 대해서 익스클루시브 오화가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나오는 거 보면 얘도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부분도 해당하는 부분 1과 1이죠. 자, 1에 해당하는 부분도 역시 자, 이거하고 그러니까 A가 1, 그 다음에 나머지 0, 0인데, 자, 밑에 나와 있는 얘네를 한번 보면 1, 1이라고 돼 있고 0,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자, 그러면 요것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AND 게이트 하나하고, 그 익스클루시브 오화 게이트 하나하고 구성을 해서 만들어주는 부분이 이제 합에 해당하는 이 부분인데요. 이 세 개를 가지고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오화, 얘도 익스클루시브 오화, 서로 베타적인 값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자, 입출력에 관계된 거 부분입니다. 그래서 S는 자, 하프헤더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 한 다음에 이것만 해주지만, 그 다음에 이제 C가 다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얘를 써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A바, B바, C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얘를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A바, B, C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애를 보면 A, 그 다음에 B바, C 이렇게 B, C바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거 보면 A, B, C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자, 그랬을 때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이 각각 A바, C 여기는 뭐 A바, C바 이렇게 해서 입출력 값이 달라지는 쌍쌍으로 달라지는 값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의 결과를 나타내게 하려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에서도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에 해당하는 거, 올림수에 해당하는 거 한번 볼까요? 자, 1에 해당하는 게 4개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지금 보면 A, 바, B, C가 돼 있고요. 그죠? 여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플러스, 그 다음에 A, B, 바, C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플러스 A, B, C 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플러스 A, B, C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두 개를 한번 묶어볼까요? 자, 이 두 개를 묶었을 때 같이 들어가는 게 C가 같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C를 자, 이 부분에서 밑으로 C를 공통으로 묶어주고 A 바 B 플러스 A B 바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나오나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A, B 부분이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얘를 끌어내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자, A, B로. 자, 플러스를 하고요. A, B로 끌려오고, 여기서 남는 게 C 바예요. C 바 플러스, 여기가 C예요. 자, 그럼 C 바 플러스 C는 1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C에 A 바 B, A 바 B 플러스 A, B 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A, B 1을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A, B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표현하죠? A, B는 A 바 B, A, B 바는 그렇죠. A, B에 대해서 플러스 익스클루시브 O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여기 있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A, B 이게 앞으로 가 있죠. A, B 그 다음에 플러스 돼 있고 그 다음 C, C는 뒤쪽에다 썼네요. 그러면 A와 B의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해주고 뒤에 C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자, S에 해당하는 거 잘 외워두시고 C에 해당하는 것만 A, B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B. 자, 여기는 곱이고 여기는 플러스가 되면서 익스클루시브가 됐고요. 그 다음 곱하기 C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자, 됐죠? 그래서 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전가상기는 반가상기 몇 개? 2개. 그 다음에 오화 게이트 하나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입력선 3개, 출력선 2개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코더라고 하는 부분인데, 디코더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디코더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자, 디코더 그러면 D 모양이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AND 게이트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코더, 인코더가 명령어를 이진으로 만드는 거라면 얘는
그것을 해독하는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라 보호 등을 이해할 수 있게 해독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진 코드의 형식의 신호를 출력 신호로 변환하는 것인데 AND 게이트로 구성된다 그랬죠. Decoder, D-E-C-O-D-E-R이니까 D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여기도 그런 암기법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코더는 n개가 들어와서 2의 n개만큼 결과를 나타냅니다. 2의 n승개만큼. 자,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 나오는 게, 자, 하나,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자, 두 개를 입력을 받습니다. 자, 두 개를 입력받으면 결과는 몇 개가 나와요? 자, 두 개를 입력받았으니까 2의 그러니까 2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개의 결과인 x의 1부터 x의 4까지 4개의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입력 2개에 해당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2개는 하나, 둘, 셋 이게 아니고요. 자, 그 부분이 아니고 A과 B라고 하는 입력선 2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이게 AND 게이트로 해서 연결이 된 다음에 맨 나중에 x1부터 시작해서 x의 4까지 4개의 출력 결과를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 말고 인코더를 하게 되는데, 자, 지금 여기에, 디코더에 해당하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A, B 두 개의 입력에 의해서 4개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AND 게이트로 된다는 거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인코더는 그거의 반대겠죠? 자, 반대라면, 2개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n개가 들어가서 2의 n승개가 나오는데, 인코더라면 반대이니까 2의 n승개가 들어가서 n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2의 n승개 입력을 받아서 n개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얘는 지금 AND 게이트라면 인코더라고 되어 있는 건 OR 게이트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특성값을 여러 자리인 이진수로 변환하거나 나오는 신호를 여러 개의 이진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인데 그것을 해독하는 게 디코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아래쪽에 더 보시면, 자, 멀티플렉서하고 디멀티플렉서가 나오는데요. 자, 이것도 서로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인코더라고 되어 있는 건 만들다라는 뜻이고, 코드는 코드를 만든다. 그러니까 부호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멀티플렉서라고는 멀티는 여러 개를 의미하는 거고, 그것의 입력으로 입력이 여러 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멀티플렉서라고 되어 있는 건 2의 n승계가 들어갑니다. 멀티플렉서, 멀티를 받아들여서 자, 인코더 같은 경우는 2의 n승계를 받아들여서 n개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랬는데 멀티플렉서는 2의 n승계 똑같습니다. 그런데 멀티플렉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멀티플렉서에서 하나의 결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상한가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그래서 한 개의 결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인코더하고 인코더하고 멀티플렉서가 입력은 똑같지만 출력이 인코더는 n개, 그다음 멀티플렉서는 한 개의 출력을 나타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멀티플렉서 2의 n승계 입력을 받는다라고 돼 있고 한 개 출력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부분, 자, 한 개 출력선, 그러니까 끝부분에 OR 게이트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디멀티플렉서는 이거의 반대가 되겠죠. 2의 n승계가 들어가서 한 개가 나오니까 얘는 한 개 입력을 받아서 2의 n승계 출력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요 두 개가 서로 반대. 그다음에 인코더하고 멀티플렉서라고 돼 있는 게 2의 n승계가 똑같은데 인코더는 n개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고 멀티플렉서는 한 개의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돼 있는 거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쪽에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지금 보시면 자, 표시된 진리 나타내는 회로는 그랬어요. 자, 이 부분에 보시면 자, 진리표가 나타나는 회로는 그랬는데 S하고 C 두 개가 나왔네. 입력이 몇 개예요? 2개예요. 입력이 2개라는 얘기는 어쨌든 반가상기잖아요. 그래서 반가상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반가상기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AND 회로나 OR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썸과 캐리 부분이 나오지 않죠. 전가상기는 입력선이 몇 개라고 그랬죠? 3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A, B, C 3개가 입력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딱 지금 몇 개 나왔어요? 2개만 입력선이 됐으면서 그러면은 얘 중에 하나인데 S 썸과 캐리가 나옵니다. 썸과 캐리가 나온다는 얘기는 반가상기, 전가상기 중에 얘는 전가상기는 3개 입력선이니까 답은 2번 이렇게 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럴 때 한 가지 정리를 하세요. S는 A바 곱 B, 그 다음에 플러스 A, B, 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A와 B의 익스클루시브 OR. 익스클루시브 OR니까 그림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이게 S고, 자, 그 다음에 캐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 1이 나온 거는 AND 게이트죠.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AND로 표시하고 얘는 C라고 하는 캐리입니다. 밑에 봤더니 어때요? 논리회로가 X와 Y 두 가지 입력선이고 익스클루시브 OR 하나하고 AND 게이트래요. 그런데 여기 S라고 써 있고요. 그래서 C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무슨 뭐가 되는 거예요? 반가상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가상기는 절대 될 수가 없고 카운트나 페리티 발생기 이거는 뭐 여러분이 본 적도 없으니까 어쨌든 이 그림과 이 논리 그 진리표 요거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아래쪽에 보면 자, 여기에 자, 전가상기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반가상기 두 개하고 두 개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O와 하나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죠. 자, 그러면 뒤중에서 전가상기에 대한 설명 중 그랬으면 두 개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O와 게이트 돼 있는 거 집어넣고 이제 보세요. 두 개의 무슨 개예요? 반가상기죠. 자, 두 개 반가상기 그랬으니까 얘는 다 될 수가 없고 아래쪽에 있는 두 개 중에 한 개의 O와 게이트 그랬으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의외로 쉽죠? 자, 이런, 그러니까 앞에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워야 될 부분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반가상기의 논리 회로도에서 자리올림수라고 되어 있는데 반가상기는 뭐예요?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하고 AND 게이트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S로 나오고 얘는 캐리죠. 자, 캐리로 나왔을 때 자리올림수라는 게 캐리라는 부분인데 무슨 게이트예요? AND 게이트죠. 그러니까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것도 꾸밀 줄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아래쪽을 보면 n비트의 이진 코드 입력에 의해서 최대 2의 n개의 출력이, 그러니까 두 개가 들어가서 2의 n승계가 나오는 게 있었고, 2의 n승계가 들어가서 두 개가 나오는 게 있었고, 2의 n승계가 들어가서 한 개가 나오는 게 있었고, 한 개가 들어가서 2의 n승계가 나오는 게 있었어요. 자, 여기와 얘를 생각해 보면 얘는 멀티플렉서, 얘는 디멀티플렉서고, 얘는 뭐라 그랬어요? 인코더고, 얘는 그렇죠. 얘는 디코더였어요. 자, 이 문제는 지금 뭐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죠? 디코더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n개의 비트, 그 다음에 출력이 2의 n개, 이렇게 나오죠? 출력이 2의 n개로 나오는 건 더군다나 디코더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답이 그렇죠. 디코더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값을 여러 이진수로 변환하거나, 이진으로 변하는데요. 이진으로 변환한다. 자, 변환하는 거니까 뭐예요? 그죠? 인코더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인코더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디코더라고 되어 있는 건 이진 코드를 이제 다른 출력 형태로 하는 해독기가 되는 거고요. 멀티플렉서는 2의 n개가 들어가서 한 개 출력. 그 다음에 디멀티플렉서는 한 개가 들어가서 2의 n개. 그 다음 플립플롭이라고 되어 있는 건 1비트, 그러니까 한 개죠. 0 또는 1. 그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최소의 기억 소자. 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억 소자 안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네 가지를 순서 논리 회로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거를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논리 회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우리가 앞서 한 것은 조합 논리 회로예요. 자, 그러면 문제 중에 조합 논리 회로가 맞는 것은 순서 논리 회로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그 부분도 알아두시고요. 자, 순서 논리 회로라고 하는 것 안에 우리는 네 가지만 배웁니다. RS, JK, D형, T형인데, 자, RS를 조금 더 확장시킨 게, RS, D형입니다. 그리고 JK를 확장시킨 게 T형. 그래서 RS, JK, D형, T형.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하시면, 자, 얘를 확장시킨 게 얘, 얘를 확장시킨 게 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에 해당하는 회로도도 거의 이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를 보시면 그렇다면 순서 논리 회로의 전체적인 그 설명에 보면 출력이 입력과 현재 혹은 전 상태의 출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어땠어요? 입력이 바로 곧 출력이 되는 것. 이거는 조합 논리 회로였었죠. 자, 지금은 순서 논리 회로는 입력과 그 다음에 전 상태 혹은 현 상태의 출력에 의해서 출력 값이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조합 논리 회로와 1비트의 기억 소자인 플립플롭으로 기억된다 그랬어요. 조합 논리 회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서 배운 거였었죠. 가상기, 뭐 감상기 이런 것들. 자, 그거와 플립플롭으로 구성이 되며 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 능력을 가진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지금 현재 입력과 앞에 그 출력된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지금의 출력을 하려면 기억 능력을 가진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억 소자인 플립플롭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1비트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최소의 기억 소자로 얘기하고요. 자, 그것의 종류에는 JK 플립플롭, RS, JK, D형, T형 이런 순서로 외우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RS 플립플롭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RS라고 하는 걸 리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랬을 때 0001, 1011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SR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SR이라고 그러니까 세트와 리셋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랬을 때 리셋과 세트의 신호에 의해서 한 자리를 기억한다라고 돼 있고, 리셋 단자에만 신호를 보내면 플립플롭의 값은 0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리셋에 의해서 리셋이 지금 신호를 보냅니다. 자, 1이라고 돼 있는 거. 자, 1이라는 신호를 보내면 0, 그죠? 자, 1이라는 신호를 보내면 모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리셋 단자에만 신호를 보냈어요. 1이라고, 0, 1이라고. 자, 이렇게 되면 플립플롭의 값은 0을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셋이 1이었으니까, 자, 리셋이 1이었으니까, 자, 여기서도 리셋에 해당하는 값, 이렇게 표시가 된다. 리셋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세트 단자에 신호를 보내게 되면, 세트 단자만 신호를 보내면, 자, 이렇게 되면 1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리셋이면 반대로 나오고, 세트면 1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셋, 셋, 이렇게 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00일 때는 상태가 불변인 상태가 되는 거고, 1일 땐 모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부정이 되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해당하는 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것에 해당하는 부분과 요 설명 중 JK RS 플립플롭이 아닌 것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RS 그러니까 플립플롭은 R은 리셋, S는 세트 이렇게 하고 진리표에서 RS로 쓰지 않고 SR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SR일 때 0001, 1012 그래서 0 그다음에 리셋, 세팅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그림, 회로도에 보면 엔드 게이트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죠. 엔드 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낫을 붙였으니까 난드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CPU가 나와 있죠. 클럭 버스인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시간에 따른 그 신호 주기를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종 디지털 신호에서 회로에서 동작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보내는 펄스 신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것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얘와 그 다음에 펄스 신호를 보낸 것과의 결과 난드를 해서 그것과 현재 입력값과의 결과를 가지고 나타내는 걸 표시하는 경우인데 Q와 Q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JK 플립플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JK 플립플롭, 잭과 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JK 플립플롭에서 S하고 R하고 전부 1인 경우라는 얘기는, 자, 얘가, RS 플립플롭의 1, 요거하고 요 부분이죠. 둘 다 1일 경우에, 자, 이게 부정이었었잖아요. 자, 부정인데 요것의 모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개선한 게 플립플롭입니다. 그러니까, RSJK니까 이것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요 값을 보완한 거죠. 자, 이게 바로 JK 플립플롭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모든 플립플롭의 기능을 대용할 수 있는 가장 응용 범위가 넓습니다. 자, JK가 응용 범위가 넓고 직접 회로화 되어 있어서 가장 널리 사용한다. 가장 중요한 말이죠. 자, 그리고 자, JK가 전부 1이 되면 이건 전 상태 반전, 토글이 됩니다. 그래서 JK 플립플롭에 좀 더 확장된 개념이 토글이라고 되어 있는 토글, T형에 해당하는 플립플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JK 플립플롭은 이제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죠. JK, 조쿤. 그래서 JK, 가장 좋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쭉 올라가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JK 플립플롭에서 JK 돼 있고 0001, 1011 똑같이 나오고요. 자, 상태 불변. 자, 이거는 앞쪽에 그 RS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0, 1이 되면서 0, 1, J의 값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 다 1이면 상태 반전. 그래서 얘는 토글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그림은, 자, 앞에 있는 건 엔드, 난드죠. 뒤에 있는 건 노아 게이트.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곳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뀌었죠. 뒷부분. 여기서도 위에서 뒷부분 바뀌었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뒷부분이 바뀐 그림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해당하는 부분, D형입니다. 자, D형이라고 되어 있는 건 딜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좀 늦춰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항에 가서 비행기가 좀 늦어졌을 때 옆에 뭐라고 쓰죠? 딜레이라고 딜레이 타임이 나오죠? 자, 그런 것에 해당하는 건데, 딜레이 or,
데이터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력값과 출력값이 같은 거예요. 입력이 0이 들어가면 출력도 0이 나오고 입력이 1이 들어가면 출력도 1이 나오게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입력 신호를 클럭 펄스의 시간 간격만큼 지연시켜서 출력하는 거를 이제 딜레이 D라고 얘기하죠. 자 RS 플립플롭에 인버터를 연결한 겁니다. RS 플립플롭이라는 건 RS 제일 처음에 우리가 했었어요. 그리고 JK, D형, T형 중에 이제 D형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나온 것에다가 뭐를 하나 더 넣었냐면, 낫 게이트라고 하는 인버터를 여기 하나 더 넣었어요. 그죠? 그래서 낫 게이트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면, 이게 바로 D형, 딜레이 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형에 해당하는 게 나오는데, 토글이라고 나와 있죠? 자, 토글이라고 돼 있는 건, 여러분들 키보드 중에 CTRL이라고 돼 있는 그 옆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 한자 이게 아니고요. 자, 잘못 생각했습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들 키보드 중에 한영 키 있죠. 자, 한 번 누르면 한글, 또 한 번 누르면 영어. 두 개의 기능을 한 개의 키로 하는 걸 토글 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넘노하기라는 키 있죠. 여러분 키보드 중에 자, 한 번 누르면 숫자 키, 또 한 번 누르면 화살표 방향 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런 것처럼 한 개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경우인데 토글이라고 되어 있는 이 T가 역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배운 게 RS, JK, D형, T형이라고 돼 있었는데 자, 이랬을 때 RS에 인버터를 붙인 게 D형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러면 T형은 JK에 해당하는 거를 JK를 하나로 묶어서 토글로 표시를 하는 경우입니다. 자, 토글이라는 건 그 상황이 반전 상태로 되는 건데 입력이 0이면 상태가 불변이지만 1을 넣어주면 얘가 보수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터 회로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카운터나 아니면 스위치에 사용하는 게 자, 이 부분인데 누를 때마다 온 오프가 교차되는 스위치로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운터하고 스위치로 이용이 된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RS, JK, D형, T형인데 자, 이런 관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RS, JK, D형, T형인데 자, 이 중에 RS에 해당하는 예를 가지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걸 이제 좀 더 확장시킨 개념이 JK고요. 자, 그다음에 RS 가지고 인버터를 넣어준 게 D형, JK를 가지고 JK를 묶어서 하나로 나타내는 게 T형 이렇게 돼 있죠. 화살표 잘 알아두시고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인 정리를 하시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토글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이 부분 진리표하고 회로를 보시면 자, 진리표를 보시면 지금 R이라고 되어 있는 0을 넣으면 상태가 불변입니다. 그대로 나오는 거고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그것에 해당하는 반전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죠. 자, 그래서 토글이라고 되어 있고 D형 JK에 해당하는 거 자, 그것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결과 이렇게 오고 있죠. 자, 여러분이 앞에서 나왔던 그 JK에 해당하는 거하고 그림을 확인을 잘 해보세요. 그래서, 자, JK에 해당하는 그림하고 확인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확인을 하시는데, 자, 요거를 한 개로 묶는다 그랬죠? 한 개로 묶어서 결과가 표시가 되는 것. 이게 D형입니다. T형입니다. T형.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요거에 해당하는 것도 잘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림에 해당하는, 여러분이 그림을 잘 보시면 어느 부분이 좀, 다르게 나오냐면, 요 부분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요 부분이, JK 플립플롭에 해당하는 부분과 자, 요 전체적인 것이 JK 플립플롭에 해당하는 부분과 좀 다르게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눈여겨 보시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 결과에 해당하는 게 JK를 T로 만들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지금 달라지는 거죠. 자, 그것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림은 그대로 나와요. 그림은 그대로 나오되 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잘 보세요. 뭘 따라가요? T를 따라가죠. 여기도 역시 T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JK에 해당하는 건 따로따로 돼 있었던 거를 한 개로 묶어서 표현을 하는 경우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는 게 T형에 해당하는 거고 스위치나 카운터에 쓰인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확인해 보면 자, 플립플롭이라고 되어 있는 그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네 가지라고 그랬죠? RS. 자, RS 있죠? JK. D형, T형인데 T형은 있는데 D가 없네요. 1번이 답이겠네요. 그죠? 1번. 자, 그 다음에 1비트의 기억을 가진 기억 최소 단위로 플립플롭이네요. 순서 회로에 기억된 소자, 순서 회로 방금 전에 우리가 한 거죠. 자, RS, JK, D형, T형인데 자, 그것에 해당하는 거 플립플롭을 얘기하는 경우죠. 나머지 전가상기, 반가상기, 부호기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그렇죠. 얘는 조합 논리 회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JK 플립플롭에서 보수가 출력되기 위해서 JK의 상태는 그랬어요. 자, 보수가 출력이 된다. 그러니까 그 결과값이 반대가 되는 경우죠. 자, 결과값이 반대. JK를 한번 보면 00, 01, 10, 11인데, 11인데, 자, 이것의 전 상태가 불변이라고 그랬었어요. 자, 이건 상태 불변이고, 0이 입력될 때 0이 나오고, 1이 입력될 때 1이 나오죠. JK 값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전 상태 반전이라고 되어 있는 건 둘 다 1일 때 그랬었죠. 그래서 둘 다 1일 때인 3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누를 때마다 온, 오프, 스위치죠. 그리고 카운터. 자, 그걸 하는 건 우리가 한 것 중에 RS, JK, D형, T형. 자, 얘는 딜레이를 시키는 거고 클럭 펄스에 따라서 JK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가장 좋다 그랬어요. 가장 좋은 거고 널리 이제 많이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세트와 리셋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T형이라고 되어 있는 건 토글이고 온 오프가 된다 그랬었죠. 자, 온 오프가 되는 거고, 얘는 누구를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JK를 하나로 만들어서 T형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누를 때마다 온 오프가 되는 것 그랬으니까 스위치를 만들고자 한다 할 때 사용되는 것 그랬으니까 T형이 될 거고요. 그죠? 만약에 문제가 누를 때마다 온오프가 되는 스위치, 교체하는 스위치를 만들고자 할 때 사용되는 T형 플립플롭의 전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전 거, 어떤 것을 이용하여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JK가 되겠죠? 자,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거 요것만을 보고도 답은 라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이 논리 회로에 관한 건 지금 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선어 문제가 꼭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선어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이 문제에 해당하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많게는 5문제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책에서도 출제 상태가 상이라고 나와 있죠. 자,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반드시 나올 문제들이 여기 나온 거고 문제의 형태는 바뀔 수 있다라는 전제로 하시는데 그럴 때는 기출 문제하고 예상 문제 있죠. 자, 그 부분 예상 문제도 그동안 나왔던 문제를 예상 문제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출 문제하고 예상 문제 반드시 풀어보도록 하시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